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021년 1월 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을 추모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인양의 학대 사망 사건을 다룬 이후 정인양을 애도하는 메시와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여야 정치권에서도 챌린지 동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아동학대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16개월 손길 하나 닿는 것도 조심스러운 아이가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속에 생명의 빛을 잃었습니다. 적극적 아동학대 방지책의 표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족함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이같이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정인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진상규명을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법제도,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늘리겠다며 무관용 입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노웅래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해서 국민생명 무관용 3법을 입법하겠다며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늘리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야권에서도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소중한 아이가 학대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이라며 법과 제도 개선 등 정치권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양이 사망하기 전에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안일한 대처를 보인 관련자들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겠고요.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은 관련 법과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투톱이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박 후보자가 6,000평이 넘는 임야를 재산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가 된 임야는 바로 충북 영동군 심천면 일대 임야 약 6,000평입니다. 박 후보자 명의로 7살 때 등기된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 선산이라고 합니다. 2003년 8월 노무현 청와대 민정2 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다가 2012년 19대 총선 당선 후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재산 등록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이미 재산 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해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조수진, 김홍걸 의원 등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박 후보자 건은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서 누락 사실을 인정하며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토지 지분은 현재 경제적 가치가 낮아서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며 경위 여하를 분문하고 본인이 분찰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선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박 후보자는 과연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까요? 이상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